실현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사실은 탄핵감이죠. 이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 1조, 3조, 4조가 딱 한마디로 규정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국가이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를 하고 자유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1조, 3조, 4조에 담고 있는 그 논리적 출발점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양국관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김정일을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용어 표현으로 나갔다. 이렇게 간단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났다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당황했을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믿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한쪽으로 우리 보고 아마 이번에는 북한 쪽에서 회담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아주 약하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회담을 구걸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겠느냐. 아마도 이것은 사고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정보기관에서도 북한에서 특이한 통신이 감청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혹시 그 정보기관이 이 소위 정상회담 막부 교섭에 입술 개입했다고 하면은 더욱더 그 방향으로 보고를 올리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그런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사건 처리가 지금까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46명이 죽은 그 시신만 남아있고 범인은 누군지도 모르다. 공식적으로 지금 아무도 누군지도 모른다. 외계인이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늘 정부지휘관 회의를 하니까 오늘은 확실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뭐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지휘관 회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대충 짐작은 가요. 짐작은 가는데 짐작해서 됩니까? 이 안보 문제 전쟁인데 주적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싸워야지. 짐작해가지고 뭐 총 쏠 수 있습니까? 아, 누구를 딱 겨냥을 해가지고 땡겨야지. 표적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6명의 그리고 플러스 그 한 줄이 47명은 왜 목숨을 잃었느냐,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47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악마하고 김정일이라는 악마하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희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장로가 말이지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가 대통령이 되더니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정교조 민노총 민노당 MBC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분노도 없고 김정일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 김정일이가 파놓은 함정에 지금 빠지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아마 경고를 줘가지고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7명의 희생이 아마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의 희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제 여기서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올리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제발 깨라고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또 부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선을 추진했던 참모들을 갈아야 됩니다. 그 참모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도 실력이에요. 중도 노선이 뭡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중도 실용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보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 노무현이가 만든다면 열린 우리당. 그거 영어로 절대 번역이 안 됩니다. 열린 우리당. 굳이 번역을 하려면 아마 열린 우리당이라고 해요. 돼지 우리당처럼 열린 우리당. 그러니까 우리가 열렸으니까 짐승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막 동상진을 하니까 그 짐승들 같이 보내. 그래서 제가 열린 우리당 만들. 제가 어느 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이 말 가지고 보고서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장명했을 때 이런 정당을 가진 이런 사기, 대국민 사기 정당을 사기성이 있는 정당을 더구나 나는 그 당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열린 우리당 이러면 내가 우리당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름을 만든 정당은 반드시 절대로 몰라가지 정권 잡고 없다라고 여러 번 씹었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언어 파괴, 한국어 파괴가 중도 실용이란 말인 것입니다. 왜 실용이라고 하면 실용이지 중도를 왜 갖다 붙입니까? 중도하고 실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도 실용은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좀 뭐라고 합니까? 뭐 미드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해야 되는지 미들 프라그마티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는 뭐냐? 좌우 사이에서 중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좌우 사이에서 끝부분은 중도 좌우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도. 근데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보면 북한군과 국군 사이에서 이 사람이 중도에 있습니다. 중도에 있습니다. 그럼 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이든 군이든 책임이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이든 군이든 어떻게 국군과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인 국군과 북한을 같은 동일로 이게 양국간이란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좌우에서 중립하겠다. 악마하고 천사 사이에서 중립. 그런 중립이 있습니까? 중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이고 자기를 속이는 건데 그래서 47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뉘우친다면 아마 살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고 하면 뭉개고 시간을 끌면서 겨우 한다는 게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느니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드느냐, 어떤 나라로 만드느냐. 역사적으로 하면 중국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 그란족 문나라가 쳐들어오면 돈으로 해결하고, 돈 비단 주고 평화를 사고, 그다음 금나라가 일어나서 또 치고 오니까 또 돈 비단을 주가지고 해결하다가 결국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나눠버렸습니다. 가장 중국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돈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장 거기같이 살던 못 살던 금나라한테 망했습니다.